브로맨스라 그러죠.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의 끈끈했던 관계는 조금 멀어진 것 같다.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가 잘 지내길 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정치적인 제휴는 더 이상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략적 제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 간에 피해를 주는 그런 공격은 안 할 것 같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크게 기여를 한 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둘 사이가 거리를 두고 멀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다퉜다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둘 사이에 감정이 좀 격앙됐었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금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크레딧, $7,500 크레딧이 없어지면서 이게 이제 다른 석유 산업이라든지 전통적인 산업에는 보조금을 주면서 왜 전기차에 이제 $7,500 크레딧은 없애려고 하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이런 의도로 이제 충분히 얘기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원래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다찌라는 정부효율성위원회에서 이제 정부의 예산 문제를 좀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의회에서 오히려 세금 감면안을 통해서 예산을 더 쓰려고 하니까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상쇄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전기차 크레딧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얘기를 많이 이제 서로 싸우면서 트위터 소셜 미디어에 메시지를 날리면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앱스테인 파일처럼 이제 아동 성범죄 그런 파일에 트럼프가 들어가 있다, 자, 이런 식의 공격과 트럼프를 이제 탄핵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조금 선을 넘어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강하게 정부 계약들을 모두 취소시키려고 그랬더니, 자, 며칠 있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은 따로 전화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아마도 암묵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여태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오케이, 자,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정부 계약, 스페이스X라든지 이런 계약들은 이제 취소를 하지 않겠다, 자, 이런 얘기를 조금 했던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 측에서는 내가 여태까지 트럼프를 공격했던 그런 메시지들은 이제 내가 후회를 한다, 자, 이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마도 지난주에 나왔던 건데요. 내셔널 하이웨이 트래픽 세이프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국가 고속도로, 자, 교통안전국, 자,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율주행 택시 앞에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는 그런 차들에 대해서 연방 차원에서 이제 허가를 조금 빨리 해주는 그런 승인을 좀 규칙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 주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연방 정부 차원에서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더 빠르게 공유 택시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열렸거든요. 앞으로 일주일 정도 있다가 6월 22일 날 이제 임시적으로 이 공유 택시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처음 테슬라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시작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주에도 빠르게 이제 퍼져 나갈 수 있는 연방적인 어떤 시스템이 마련이 된 게 아닌가, 이제 체계가 마련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랑 미리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요런 쪽에 너한테 혜택을 조금 줄 테니까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모두 후회한다, 뭐 이렇게 사과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겨라, 그렇게 아마 합의가 되면서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동맹은 다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브로맨스라 그러죠. 그래서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의 이 끈끈했던 관계는 조금 서먹서먹한 관계로 조금 멀어진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가 인터뷰를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잘 지내길 원한다, 앞으로도 잘 지내길 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서로의 이제 정치적인 그런 제휴는 이제 더 이상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다시 친해질 가능성은 좀 없다, 또 이런 생각까지 좀 드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 제휴라고
할 수가 좀 있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런 공격은 안 할 것 같고요. 조금 여태까지는 이제 합의를 조금 이뤄내면서 공유 택시 쪽에 혜택을 좀 주고 이제 스페이스 X 쪽에 혜택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크게 기여를 한 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둘 사이가 이제 거리를 두고 이제 조금 멀어졌다? 그냥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화해 후 테슬라 주가 전고점 회복은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정고점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488불까지 올라갔던 거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은 수혜를 입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이제 혜택들이 상호관세가 매겨지면서 4월 달에 모두 없어지면서 200불대까지 내려갔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치 활동을 계속 하면서 그 주가가 이제 반등을 안 했는데 다치 활동을 접으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좀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테슬라 주가가 다시 이제 300불대로 좀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제 나오면서 아직도 트럼프랑 좀 정치적 분쟁을 일으키면서 다시 270불대로 내려갔다가 이제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서 다시 300불대로 올라온 건데, 그래서 정치적인 것들로 인한 수혜라든지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제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모두 반영돼서 지금의 주가에 선반영이 돼서 이제 320불대까지 지금 좀 안착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가 연방정부 차원의 이제 좀 약간은 자율주행 택시를 좀 도와주는 그런 규칙이 좀 통과되면서 여기까지는 일단은 올라왔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제 6월 22일 날 나오는 공유 택시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게 나오게 될지, 그 다음에 7월 2일 날 이제 2분기 차량인도 발표가 나옵니다. 지난번 차량인도 발표에서는 모델 Y 주니퍼가 나오는 바람에 생산 라인 교체가 있어서 차량인도 숫자가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넘어간 상황인데, 자, 이번에는 모델 Y 주니퍼가 나온 다음에 이제 4월, 5월, 6월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 아니면 유럽 쪽의 정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 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6월 22일과 7월 2일 날 차량 인도 발표, 그다음에 한 7월 20일에 나오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적 발표를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21불 ATR이라고 주가 변동성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게 21불 정도 되는데, 지금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21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이 되면서 자, 이러한 이벤트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 버블이 맞나요? 버블이라고 볼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234불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한 220불에서 250불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1년치 주당 순이익이 2불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퍼가 164 정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서 원래 지금 나오는 펀더멘털에 대비해 가지고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유 택시라든지 올해 말에 나오는 옵티머스라든지 세미트럭,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 성장이 50% 이상은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한 3불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030년까지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지금의 높은 퍼가 점점점 줄어들지 않겠냐. 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주가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보면은 주가가 조금 버블이 낀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하고 내후년 2030년까지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2030년 정도면 주당 순이익이 한 11불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지금처럼 펄을 뭐 좀 많이 가져가서 50 정도 가져가면 550불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보다는 2030년에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정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2030년까지는 다 회복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웨이모도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라이드 헤일링 이 공유택시 산업은 지금 우버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앞으로 5년 정도 이후에는 이 공유택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3천억 달러 시장까지도 클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차가 공유택시로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버가 이제 시장의 한 7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26%를 리프트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버가 이제 웨이모랑 협력한다. 자, 이런 발표를 지난번에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버가 이제 사람이 지금 택시를 자기 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웨이모를 결합을 시켜서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시장을 과연 테슬라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냐의 이런 문제인데 만약에 테슬라 자차를 택시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테슬라가 4단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테슬라의 차가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팔고 있는 게 지금 500만 대 이상이 지금 팔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아시아라든지 유럽 쪽은 아직 FSD 승인이 안 나가지고 운용이 힘들겠지만 미국 내에서 팔린 차들만을 이용해가지고 이 차들이 공유택시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버가 웨이모를 채택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공유택시가 운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테슬라에서는 지금 우버처럼 한 30% 정도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수익을 또 챙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유택시를 운영할 수도 있고 기존에 이제 테슬라에서 한 차주들이 공유택시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쌍방향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은 이제 테슬라의 수익이 많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자체는 이제 테슬라의 기술 발전, 자율주행 4단계로 넘어갈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고 지금 모델 Y 주니퍼가 카메라가 앞에 범퍼 쪽에 달려 있는데 기존의 하드웨어 4죠. AI4라고 지금 컴퓨터가 달려 있는 이런 차들도 이제 자율주행 4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술이 생길 수 있냐. 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 차가 자율주행 4단계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고 지금 6월 28일이면은 테슬라 차가 이제 생산이 돼서 가정에까지 직접 배달되는 걸 이제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자율주행이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테슬라의 공유택시 수익은 좀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율주행 4단계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기존의 하드웨어 4를 사용하고 있는 모델 Y 주니퍼가 아닌 그전 모델을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이게 되는 아마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은 굉장히 결과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